토트넘의 유로파리그 16강 대진이 결정이 났습니다. 이미 알크마르, 레알 소시에다드 중에 한 팀이 될 거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어느 팀을 상대하는 게 더 나을까? 팬들은 레알 소시에다드보다는 알크마르가 되길 원했고, 실제 조추첨에서 알크마르가 뽑힌 상황에서 그 다음 토트넘이 뽑히면서 이 대진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레알 소시에다드는 맨유를 상대하게 되었습니다. 맨유가 레알 소시에다드를 꼭 이기고 올라가길 진짜 응원합니다. 살아남자. 토트넘이 상대할 알크마르는 네덜란드 리그 프로팀으로 현재 리그에서 5위에 머물고 있는 팀입니다. 아인토벤, 아약스, 페예노르트 그 다음이 알크마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꾸준히 리그에서 4위권에는 머물고 있는 팀이죠. 토트넘은 올 시즌 이미 알크마르를 상대했었습니다. 홈에서 로테이션을 돌린 라인업으로 히샬리송의 페널티킥으로 1대0으로 승리했었죠. 그렇다고 무조건 토트넘이 이긴다고 장담해서는 안 됩니다. 토트넘이 그런 말할 입장은 아니잖아요. 토트넘은 에버튼, 크리스탈 팰리스, 입스위치 같은 팀에게도 패배했으니까요. 알크마르는 페네르바체를 3대1로 이겼고, 갈라타사라이와 2경기에서 1승 1무를 거뒀고, 로마도 이겨버린 팀입니다. 어느 정도 홈에서는 강한 면모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트넘이 알크마르 원정에서 정예 멤버를 투입해도 쉽게 이길 수 있는 팀이 아니죠. 자, 분명한 건 토트넘에게 기회입니다. 예전처럼 챔피언스리그에서 조 3위 팀 이변으로 16강 진출을 실패한 빅클럽들이 유로파리그로 넘어오지 않으면서 유로파리그 우승 후보들이 좁혀 있습니다. 토트넘, 라치오, 아틀레틱, 프랑크푸르트, 맨유 정도입니다. 어느 하나 큰 벽이다, 저 산을 어떻게 넘냐, 그런 상대가 아예 없습니다. 최소한 경기당 50%지 않겠습니까? 물론 토트넘의 마지막 챔피언스리그 16강전 라이프치히에게 힘없이 무너졌을 때도 있지만, 당시 토트넘이 이미 부상자들 속출로 답이 안 나왔던 상황이었고, 콘테 감독도 거의 시즌을 포기하다시피 했죠. 지금 토트넘은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겠다는 입장도 아닙니다. 감독과 모든 선수들이 우승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분명 구단의 규모 면에서는 맨유 다음으로 유명세를 타는 팀이고, 선수단도 토트넘이 더 우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잘 되는 팀들은 꼭 구단의 규모, 선수단의 규모만으로 성적을 내는 것은 아니죠. 프랑크푸르트는 이미 2년 전에도 우승을 해서 그런지 여유가 있습니다. 마르무시를 맨시티로 보내버렸죠. 맨시티는 16강 진출이 실패가 되었습니다. 마르무시를 데려온 효과는 전혀 보지 못했습니다. 프랑크푸르트 입장에서도 그냥 시즌 마치고 팔아도 됐을 텐데, 이 부분이 큰 변수로 작용할 것입니다. 김칫국이지만 토트넘이 알크마르를 넘으면 프랑크푸르트를 만날 확률이 높아집니다. 이번 시즌부터 유럽 대항전은 16강 상대가 정해짐에 따라 8강과 준결승 상대도 모두 결정되는 방식인데, 월드컵처럼 말이죠. 그래서 토트넘이 8강에 오른다면 아약스 또는 프랑크푸르트 중에 승자와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준결승에도 진출하면 빅토리아 풀젠, 라치오, 보르도의 글림프, 올림피아코스 중에 한 팀과 붙습니다. 토트넘이 FA컵, EFL컵에서 모두 탈락하면서 유로파리그가 사실상 손흥민이 이번 시즌 차지할 수 있는 마지막 우승컵 기회인데, 이러다 보면 맨유 혹은 아틀레틱과 결승전을 치를 수도 있는 시나리오입니다. 토트넘 현지 팬들의 분위기는 대체적으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게 토트넘이 5위권으로 머물고 있어도 이 정도 분위기는 아닐 텐데, 12위다 보니까 12위 팀에게 무슨 좋은 성적을 기대하겠습니까? 아직 카라바오컵, FA컵을 동시에 탈락한 아픔이 씻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토트넘 소식들은 거의 없고, 국내에서는 손흥민과 토트넘 이간질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영국 언론들의 추측성 기사들이 본물처럼 쏟아지면서 손흥민이 배신당했다, 사우디로 이적한다, 손흥민은 이제 벤치 선수로 전락한다, 이런 기사들만 나오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손흥민의 처지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손흥민은 왜 이렇게 밝고 밝은 멋진 개인 사진을 인스타그램에 올렸을까요? 너무 행복해 보이지 않나요? 그리고 며칠 전에도 아디다스와 협업으로 북런던에 위치한 아카데미를 깜짝 방문하면서 아디다스가 강조하고 싶은 브랜드 사명을 녹여내고, 손흥민이 실제로 가진 긍정적 마인드와 행동을 어린 친구들에게 제대로 심어주고 왔습니다. 손흥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90분 이상의 축구에는 여러 가지 기복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힘든 순간에는 아주 작은 지원조차도 가장 큰 차이를 만들 수 있다. 코치, 팀, 동료 또는 경기장 밖의 절친이든 누군가가 당신을 믿는다는 것을 아는 것은 자유롭게 플레이하고 각 순간을 즐길 수 있는 자신감을 준다. 손흥민은 토트넘에서 마무리되는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매우 알차게 보내고 있습니다.
손흥민 긁지 좀 맙시다. 손흥민은 과거에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서 손흥민을 소재로 해서 많은 컨텐츠가 쏟아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냐고 물었는데 오히려 이 바닥 생태계를 인정하면서 거리들이 있어야 하니까 그냥 뭐 받아들이고 있다고 했습니다. 지금 손흥민이 기분이 나쁠 수는 있겠죠. 하지만 이런 월드클래스 선수가 기분으로 경기하지 않죠. 앞으로의 경기를 승리해서 자존심을 회복하고 싶은 마음일 뿐일 것입니다. 손흥민 걱정은 하는 거 아닙니다. 네. 그리고 챔피언스리그도 이제 결정이 됐습니다. 파리 생제르맹은 기대했던 매치가 성사가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리버풀을 만났으면 좋겠다 했는데 정말 파리 생제르맹이 리버풀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올 시즌 파리 생제르맹만큼 이렇게 대진이 안 좋은 팀은 없을 것입니다. 정말 역대급이죠. 리버풀은 챔피언스리그 우승 1순위로 뽑혀 있습니다. 그럼에도 파리가 리버풀 만나길 바랐던 건 리버풀의 기세가 제대로 꺾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스톤빌라를 상대로도 풀파워를 장착했지만 비겼고 에버턴에게도 비겼습니다. 현재 리버풀이 레알 마드리드를 상대로 가볍게 이겼던 수준이 아닙니다. 파리는 오히려 더 강해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죠. 그리고 바이에른 뮌헨은 레버쿠젠을 상대하게 되었습니다. 어차피 레버쿠젠 입장에서는 레알 마드리드보다 뮌헨이 더 나을 겁니다. 뮌헨은 모르겠습니다. 뮌헨은 케인이 빠진 상태로 챔피언스 리그를 치를 수 있고 혹은 케인이 무리한 출전 강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상하게 뮌헨이 레버쿠젠을 만나면 어려운 경기를 너무 많이 하고 있습니다. 2무 1패죠. 아마 서로 물리적 충돌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정도로 뮌헨이 밀렸으면 이젠 이겨도 될 때인 것 같기도 하고요. 김민재는 부상을 안고 오랫동안 경기 출전하면서 스스로 쉬고 싶다고 했다는 기사가 나왔는데 솔직히 믿지 못하겠습니다. 김민재가 휴식을 취해야 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 타이밍이 그리 좋지 않습니다. 뮌헨이 리그 우승을 지켜내기 위해서 다음 경기가 토트넘이 상대할 수도 있는 리그에서 상위권 유로파리그도 잘 나가고 있는 프랑크푸르트를 상대합니다. 홈 경기인 만큼 이겨야죠. 그리고 그 다음 경기는 슈투트가르트와의 원정 경기입니다. 다 만만치가 않아요. 그런 다음에 바로 레버쿠젠과의 16강전이거든요. 우선 김민재의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황인범은 아스날이 아닌 인터밀란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인터밀란은 우승 후보 3위에 올라 있습니다. 아스날이 2위라는 게 납득은 안 되는데 페노르트가 AC밀란을 잡고 올라온 거기 때문에 그래도 뚜껑을 열어봐야 알죠. 페노르트도 황인범을 비롯해서 부상자들이 복귀하고 이미 50년 만에 일어난 일, 토트넘도 기적을 쓰기도 했는데 모르는 거죠. 네. 대진 자체가 다 공개가 되니까 또 다른 재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러운 팀이 있습니다. 아스톤빌라가 16강 상대 중에 가장 약팀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와, 아스톤빌라 진짜 사고 치는 거 아니겠죠? 네. 이제 다시 프리미어리그 주말 경기가 치러질 텐데요. 빅매치들이 질비합니다. 토트넘은 입스위치를 만나는데 승리해도 순위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 상위권 팀들이 완전 피 터집니다. 맨시티 대 리버풀, 뉴캐슬 대 노팅엄, 아스톤빌라 대 첼시. 결과에 따라서 본머스가 챔스 4정권까지 올라올 수 있게 됩니다. 와, 진짜 희한한 시즌이네요. 네. 일요일 자정 시간 토트넘 입스위치 경기 놓치지 마십시오. 네, 이상 흰수염고래였습니다. 감사합니다.